동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상을 얘기할 때 그 수학의 미분, 적분만큼 어려운 질문이 친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가 좋아? 아, 이거는 저는 네. 친할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아, 외할머니는 뵀는데 사실 뭐 저한테 크게 정이 없으셨어가지고. 이게 친가 외가 모두 다 내 조상이고 자손들은 다 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누구 하나 고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집은 유난히 친가 기운이 앞장서네 하면서 공수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외갓집은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친가가 뼈줄 본향이기 때문에 외가보다 친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외가 집안이 대대로 조상에게 빌었거나 신을 모셨다면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과거에 벼슬을 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서 상대 집안에 비해 특출나게 잘 살았던 집안이면 친가보다 외가가 먼저 앞장서더라고요. 그런데 뭐 잘 살았던 집안이라는 건 명예, 지위를 말하는 거지, 뭐 귀신한테 돈이 많아서 적어서 그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돈 많다고 해서 그 집의 조상이 앞을 쓰고 막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손과 조상의 애착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앞장을 쓰는 조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럼 자손이 외할머니 손에 이제 크셨으면 또 그 자손은 외할머니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친가가 중심이 된다고 해도 외가 조상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만 외가도 그 집안을 대우하는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산소에 가서 인사 정도 드리는 정성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한 딸은 출가 외인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딸은 친가가 있기 때문에 외가 조상을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결혼을 할 때 옛 속담이 있잖아.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내 썽을 그 시집 대문 앞에다 내비르고 그 문주방을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집 대동족보에 올라가요. 며느리는. 근데 딸은 안 올라가, 대동족보에. 결혼을 한 사람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외가조상도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정성을 들이는 걸 보더라도 구상을 차렸는데 외가조상 쏙 빼고 친가만 차려봐요. 그렇죠. 그리고 외가를 섭섭하게 한다면 또 그쪽에서도 동토가 날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제자들은 본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뼈줄, 성을 받은 뼈줄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주지만은 외갓집은 태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불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사실 제자 하시는 분들 중에 외가에서 안 들어온 제자님들 없을 거예요. 저는 네 줄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신굿을 할 때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만신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친할머니를 모셨어요. 대신으로. 그런데 신굿을 하고 한 며칠 후에 꿈을 꾸는데 점상에 외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몸빼를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도 제가 물어봤어. 아니 할머니 왜 몸빼를 입고 여기 앉아 계시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대구 분이셨는데 니는 친할머니가 최고 아이가 싹 돌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서 의대를 또 사서 올려놨더니 이제 꿈에 안 보여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저는 친가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외가에서 컸기 때문에 외가만 막 했거든요. 근데 막 난리가 나더라고. 친가를 몰라도 친가가 내려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 제가 본 제자들은 외가줄을 안 받은 제자는 되게 저도 외가 드물었어요. 주력이라. 사실 친가나 외가나 자주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본 분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후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들을 두고 시집 조상이랑 외가 조상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시집 조상은 내 새끼라고 끼고 그 손주를 내 새끼라고 끼고 외손은 내가 키웠으니까 내 손주라고 끼고 싸움이 붙은 거야. 일을 하는데 이기기는 친가가 이겼어야 가능성이 많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어도 씨는 내 씨니까
끝내는 친가가 이겼어. 맞아요. 그리고 친가에서 자손을 도와주면 외가에서 질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무당 분은 친가 조상신에서 이제 구슬 뗄 수 있게 상담을 중에 이제 그 굿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외가 조상에서 굿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굿을 하면 일이 2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친가 거, 외가 거. 양가 조상을 공평하게 대우를 하면 도움도 복도 2배로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친가와 외가처럼 참 애매모호한 관계는 바로 친정과 시집이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는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손의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정성스럽게 다한 며느리는 도와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둘째 며느리셨거든요. 지극정성 시아버지 병간을 하셨는데 결국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며느리 꿈에 시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날은 소류를 안고 있기도 하고 꿈에 그렇게 보이시고 난 뒤로 갑자기 막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팔리지 않던 그런 마른 땅인데 매매도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시아버지 덕분에 그런 것 같다고 천도를 좀 해달라. 네, 그렇게 의뢰를 하셔서 좋은 곳으로 저희가 길 갈라 드렸는데 그때 오셔서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너를 정말 힘껏 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부모가 죽으면 며느리가 저승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결국 며느리도 사후에는 시댁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더 이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마 솔루션 방송 보시면은 살해자에게 시댁 원기가 빙의된 경우를 보잖아요. 맞아요. 남편의 조상이 곧 아내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댁의 조상이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만 시댁의 조상이 아니라 사위도 처가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갓집이 기혼 여성일 경우 친정 쪽 조상을 첨배를 하면 사위의 넋이 또 올 때가 맞아요. 있는데 그럼요. 딸과 사위 사이에 자손이 있기 때문에 사위가 처가의 조상이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이치죠. 다만 사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백년 손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손님이 차려준 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위가 차려준 제사상은 사실 이제 헛제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헛제사가 바로 딸이 부모를 위해 지내는 제사예요.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딸은 무자를 뜻하고 결혼한 딸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사를 안 지냅니다. 맞아요. 그런데 꼭 대우를 하고 싶다고 하면 굳이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산소나 혹은 납골당에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오면 좋죠. 맞아요. 결혼한 딸이 제사를 지내면 시댁 식구가 먼저 받는다는 말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 외동 딸인데 제사 전날 돌아가신 엄마가 꿈을 꿨대요. 엄마 꿈을. 예. 꿈을 꿨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집으로 오셨대. 같이 오시더래. 오시더니 제사상을 차려난 데를 보시더니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고 얼른 먼저 가서 드세요 하고 인도를 하더랍니다. 지 꿈에 결혼했는 딸이 상을 차리면 사돈네 조상이 먼저 먹는다. 못 봐도 먹고 한쪽 구석에서 내려서 받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차라리 그래서 절에 제사를 모시라고 저는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딸만 있는 가족이라면, 아들이 없는 가족이라면 딸이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봅니다. 유교법에 따르면 딸은 제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무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혼한 딸도 제사를 지내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제사는 유교 형식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있죠. 그런데 만약 부모의 제사를 형제들도 못 지낸다고 하고 부모의 형제들까지도 못 지낸다고 하면 결국 딸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절이든 백중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제사는 꼭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친정과 시댁의 기일이 같다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저는 기일이 같다고 해도 친정과 시댁의 엄연이 다르기 때문에
친정이 김씨 집안이라면 김씨가 모셔주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시댁이 이씨면 이씨 집안이라면 이씨의 자손이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저는 한 집에서 지내는 대신 따로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가 집안을 놓고 봤을 때 시댁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시댁의 제사상을 차리고 대우해드린 후에 그 상을 물리고 친정을 대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저는 잠깐 의견이 틀린데 시어머니 친정엄마 제삿날이 한 날이라면 그리고 외동딸이라면 내가 밥을 한 그릇 떠놓는 옆에다가 밥을 하나 떠놓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옆에 앉아 먹든 어디 앉아 먹든 일단 따로는 하루 저녁에 제사상을 두 분은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리는 상에다가 밥을 곁들여서 올릴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같이 차려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고 선생님 의견과 저는 반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산 사람도 자기 몫이 있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자기 몫이 있어요. 그런데 한 상에 지금 고 선생님 말씀드리려면 한 상에 몫을 지어서 어차피 뭐 친정엄마든 뭐 시어머니든 몫은 정해져 있죠. 그 옆에 공약만 우리가 몇 밥만 따로 떠드리자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 문서에도 있죠. 올릴 반도 12반, 내릴 반도 12반. 한 곳에 차려야 하는 경우라면 저는 똑같은 음식의 양을 다만 과일 한 개씩을 놓더라도 상은 각 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층하는 지어도. 층하는 지어도 양방에는 앉아. 양쪽으로 갈라질 수는 없고 한 곳에 지내는데 친정과 시댁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층하는 집에 음식은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법을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한날 한시에 양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도 상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각자 봐야 된다. 단 자기 친정 부모가 시댁 부모와 같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첫 제사는 시댁이 돼야 된다. 주가 돼야 된다. 제사의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천도나 조상 일들을 할 때는 사실은 제사보다는 조금 더 편한 관계로 그렇죠. 친가 외가 시댁을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이제 그 친정 엄마 아버지 때문에 좋은 옷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굿을 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옷을 정말 고운 걸로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옷을 그 밑에 단계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바꿔치기 하죠. 바꿔치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친정 시댁 혹은 이제 그 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의대는 마련을 해서 몫을 지어 놓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욕심 많은 조상이 먼저 앉더라. 먼저 가져가더라. 그럼요. 질투 많고 욕심 많은 조상이 먼저 와서 받아가더라. 제사가 최고의 어떤 기본적인 건데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는 그런 걸로 싸운대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형이 해라 이런데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상이 귀신이라 해도 어디 찾아올 줄을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제사를 대리로 지내드리지는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백중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중 행사는 제사 지내는 거에 비해서 비용도 덜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저는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대리 제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신도분이 굉장히 오래된 신도분이 계시는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조상이 돌아가실 때 유연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살아 생전에도 뵌 분이라서 제사를 제가 이제 집에서는 제가 모셔드릴 수는 없죠. 신당에 있으니 이제 치성으로 잡아서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이제 길도 좀 갈라드리면서 하는 분이 있는데 일반 제사를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상이 볼 때는 무당의 격식을 갖추고 고를 풀고 옷까지 해드리고 하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백중기도나 뭐 이런 쪽으로 풀어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으나 신당을 모시고 있는 제자가 신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아직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신당에서는 못 지내요. 네, 저는 아직 납득이 안 저도 가요. 그렇게는 안 지냅니다. 저도 이제 뭐 대리 제사는 해주지도 않고 하는데 특히 법당에서는 더더욱 안 하죠. 우리 그 방울 선생님처럼 뭐 따로 몫을 지어서 선앙을 네, 저는 푼다든지 치성으로 해서, 네. 뭐 간단하게라도 천도 의식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저희 조상님이 앉아 있는 그 신당 법당에
어떻게 다른 분의 조상을 그렇죠. 그 법적으로 그럼요, 청해서 그럼요. 네.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무당은 일반인에게 조상이나 신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제사 비용은 무당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라면 제갓집 분들도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그 시작은 중국의 주자 가래 율곡 이희 선생님의 경목 요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제사상 차림은 1960년대에 문중의 자손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각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몇몇 가문에서 내려오던 게 표준처럼 퍼져서 전국화된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다. 네, 배달을 해요. 저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보다는 낫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힘들고 맞벌이 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조상님들이 아예 굽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냄새 응감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생각은 해봤는데 그런데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나물만이라도 집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네. 조금 풀리나도 그렇죠? 네. 다 만들어진 전이라도 기름에 한 번 더 지져서 조사님 잔에 냄새는 풍기고 상에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무교적 관점에서 보면 제사상은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사 음식에는 모두 사실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해야 사과를 올리는 거, 달에 해당하는 배는 올리는 거고, 또 밤과 대체는 이제 자손을 뜻해요. 한 씨앗에 꼭 한 열매만 난다고 해서. 그리고 과일 중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사실 감이나 꽃감이에요. 네. 씨가 6개, 세 쪽으로 돼 있어서 삼정성 육판석. 이를테면 자손의 부귀, 출세, 염원을 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상 입장에서는 내 생일상을 차려놨다고 해서 갔는데 밥하고 냉수 한 그릇만 있다고 하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차례 준비하는 걸 놓고 가족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졌고 수십만 원이 들고 형식을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식 따윈 필요 없다. 자유분방하게 조상을 대우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한류가 점령한 조상 대우 문화, 베트남.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든 1년 내내 집에서 제단을 모시는 베트남 사람들. 격식을 갖춰 제사상을 차리는 한국과 달리 방문객이 가져온 음식을 자유롭게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 제사상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초코파이라는 사실. 그리고 베트남은 복장도 가지각색입니다. 화려한 꽃무늬 오케이, 반바지도 오케이. 평상시 복장 그대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부담감 제로, 자유분방한 조상 대우, 필리핀. 카톨릭을 종교로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필리핀에서 만성절은 중요한 날입니다. 공을 쌓았던 모든 성인을 다 함께 추모하고 칭호받지 못하고 고인이 된 사람들을 추모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상을 대우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묘지를 찾아가 조상을 기리긴 하지만 시간부터 옷차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조상 대우도 중요하지만 조상 덕분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란 인식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조상 대우도 축제처럼 화려함의 끝판왕, 멕시코.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죽은 자의 날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제단에는 알록달록한 장식뿐 아니라 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술과 담배, 음식 등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해골이 제단에 과자로 올려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해골 분장을 하고 죽은 자를 기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날을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멕시코의 원주민인 아스테카인들은 삶은 짧은 순간이고 저승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슬프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상을 신처럼 대우하는 나라, 중앙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사람들은 조상의 신비로운 힘과 권위가 그들의 살아있는 자손을 살핀다 하고 조상을 신격화해서 모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상을 대우하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유골 또는 두개골을 다양한 종류의 유골함에 보관하는 건데요. 유골함 위에는 조각상을 두어 유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을 대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은 각국의 문화, 자손을 웃고 울리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손이 종교를 바꿔도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종했다고 제사를 없애는 경우에 조상에게 조금 혼이 날 일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종한 종교가 굳이 조상을 안 섬긴다면은 그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조상 덕은 없지. 그 조상 덕 보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약간 선생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끝말에 조금 동감을 했는데요. 조상도 귀신이라서 저는 조금 먹는 거에 애착을 많이 가지는 게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종을 하더라도 조상을 대우를 하셨고 조상밥을 푸신 분들은 꼭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먹어보지 않은 맛을 몰라서 모르지만 드셨던 분들은 개종을 하면 그 맛을 조상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기독교셔서 교회에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완전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도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조금 티격태격 하셨는데 그래도 제사를 지낼 때는 할머니 유연히 제사밥 푸지 말라라 그거였는데도 오세요. 오시더라고요. 배고프시니까. 오지.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죽어서도 할머니를 막 나무라서 오시면 너 밥 안 먹는다 왜 와? 이러고 근데 할머니 따라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솔루션 때 만났던 장태숙 살해자의 경우 그 제사 때문에 그 고민하는 큰아들에게 어머니께서 제사밥 안 먹어도 된다. 하시고 이제 장태숙 살해자는 밥 먹어야 된다 엄마. 배고프잖아. 사실 이제 솔직한 말로 대부분의 조상들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한 조상도 배고프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저희 좀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큰어머니도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자. 너 이런 거 다 미신이다. 하지 마라. 이제 하셨었거든요. 저 진적 때마다 제일 먼저 오시더라고요. 조상도 살았을 때는 괜찮다고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가 다 달라지. 맞아요. 정성이 최고입니다. 정성. 맞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역독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역독병 때문에 막무가내로 자손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역독병 걸릴까 봐 안 온대. 전화해 보니까 한 해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건너가세요. 저희도 누군가의 자손이자 또 누군가의 예비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자손은 없기 때문에 제 조카들한테 염치 없지만 이제 한마디 하자면 제사상을 잘 차려줄 거면 거하게 차려주고 안 차려줄 거면 아예 날 부르지 마라. 우리 만조상님들께 제가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자손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럼 저희는 이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